안녕하세요. 프랭프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혐한 발언과 증오 연설로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DHC가 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DHC의 공식 사이트에 한국인에 대한 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DHC 회장인 요시다 요시아키는 극우 및 혐한 기업인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인 제일교포에 대해 나라에 나쁜 영향을 끼치니 모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는 척결 발언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문제가 된 것은 지난 11월에 올려놓은 공식 사이트에 있는 안내문 내용입니다. 자사 제품을 자랑하는 홍보하는 글에서 경쟁 업체를 비하하면서 한국계 모델을 사용하는 산토리를 비난했습니다. 산토리의 광고에 기용되고 있는 광고 모델들은 거의 모두가 한국계 일본인이다. DHC의 광고 모델은 100% 순수한 일본인들이다 라는 표현을 적은 글을 DHC 공식 사이트에 버젓이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문장 중에는 DHC의 제품이 더 싸고 좋다 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DHC는 500엔에 파는 것을 경쟁 회사는 5,000엔에 판매를 한다. 비싸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바보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DHC의 표현이 화제가 되면서 일본인들의 트윗 트렌드에서 특별기업 DHC의 제품은 사지 않습니다 라는 태그가 2위에 올랐습니다. DHC는 라이벌인 산토리를 견제하기 위해 이렇게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산토리는 주류 회사인데도 절주 캠페인을 펼치거나 기업 매세나 활동에 적극적이어서 도쿄에 산토리 홀이라는 클래식 전용 콘서트 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의 유명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를 통해 오사카에 산토리 뮤지엄을 세우고 도쿄에 산토리 미술관도 설립하는 등 사회문화 활동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제작을 위해 조사하던 중에 산토리가 일본 해와 동해를 함께 병기를 했다. 독도를 인정했다는 것으로 일본인들이 친한국 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DHC의 노골적인 표현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치하고 엉뚱하기 때문에 창피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트위터에는 화장품 판매 대기업 DHC의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의 사이트에 제일 한국인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트위터에서 기업 DHC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라는 트렌드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연설을 하는 기업의 제품은 사고 싶지 않다. 요시다 회장은 이전부터 제일 조선인 같은 가짜 일본인은 모국으로 돌아가주기 바란다 라고 말했다. 이런 차별 발언을 하는 요시다가 DHC는 모두가 순수한 일본 기업이다 라는 말투가 나치를 연상시켜 매우 무섭다. 한국 친구 여러분들, DHC 회장은 쓰레기 같은 자율주의자입니다. 염치 없이 한국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 나쁜 회사의 화장품을 사용하면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절대 사지 마세요. 이런 비난의 트윗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지런히 혐한 트윗을 올리는 트위터도 상당히 많습니다. 차별에 대한 내용이 없다. 나는 오히려 DHC의 제품을 사려고 한다.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도 한국인을 한국인이라고 했을 뿐이다.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없고 차별이 아니다. 이런 트윗도 많아지면서 찬반 논쟁이 붙을 정도입니다. DHC는 이미 지난해에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DHC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DHC 텔레비전에서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일본인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진상 도라노몬 뉴스에서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을 소개하며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다. 일본은 그냥 조용히 두고 봐야 한다. 조센진들은 한문을 썼는데 한문을 문자화시키지 못해 일본에서 만든 교과서로 한글을 배포했다.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시켜 지금의 한글이 됐다 라고 출연진들이 말을 했습니다. 진상 도라노몬 뉴스는 2015년부터 DHC가 제작한 방송인데 2017년 3월까지는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됐고 이후에는 유튜브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시사 토크쇼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출연진들이 대부분 극우 인사들이어서 일본 내에서는 사실상 혐한 토크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하철 내 한국어 안내에 대해 구역질 난다 등 혐한 발언을 일삼아온 극우 작가 야쿠타 나오키가 고정 출연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의 불매운동에 대해 폄하 발언을 했던 극우 정치평론가 다케다 스네야스, 한국과 관계를 끊자는 글을 썼던 저널리스트 아리모토 카오리 등 출연진 상당수가 혐한 인사들입니다.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출연해 개헌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베가 출연한 달에는 유튜브로부터 방송 정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DHC 요시다의 혐한 발언은 수차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6년 2월에 올라온 회장 메시지에서 제일 한국인은 사이비 일본인이다. 제일 한국인들이 일본인으로 귀화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집단을 만들려고 한다.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정계, 언론, 법조계 관료, 연예계, 스포츠계에 특히 많다. 이들이 일본인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DHC도 제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면 100% 패소를 한다. 판사들이 이미 제일 한국인 집단이 되어 있다. 제일 한국인들과 사이비 일본인들은 한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발언은 일본 법무성 인권옹호국에 의해 연설특별법에 저촉된다 라고 지적을 받았지만 현재에도 볼 수 있도록 삭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DHC 텔레비전은 수차에 걸쳐서 BPO의 방송윤리검증위원회에 의해 심각한 방송윤리 위반이 있다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방송인권위원회에도 명예훼손 인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고요. 지난해에도 DHC 퇴출 운동이 잠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롯데 계열 스토어인 롭스, GS 리테일 랄라블라, CJ의 올리브영은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DHC 제품을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이 당시 모든 업체들은 공식 온라인몰에서 DHC 제품을 노출하지 않고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모두 철수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불매운동이 반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DHC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최근 렉서스 자동차가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플스5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섰다는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이런 조롱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일본 보이콧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런 이유를 DHC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일본 경제는 전후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을 마련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강한 위기감을 가지고 고용과 생활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임시 가기에서 결정한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대책의 사업 규모는 108조엔이다. 리먼 쇼크에 대응해 2009년 발표한 경제대책 규모 56조 8천억엔의 2배에 육박한다. 일본의 국내 총생산 대비로는 20%에 해당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도쿄도 등 7개 도보현에 긴급 사태를 선언한 배경에 대해서는 누적 감염자 수와 감염자 증가 속도, 의료 체제 정비 등을 놓고 전문가와 협의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속도로 일본 내 감염 확산이 계속되면 감염자는 2주 후에 1만 명, 한 달 뒤에는 8만 명이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인 접촉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베 총리는 대인 접촉을 70에서 80% 줄이면 2주 후에는 감염자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총리는 이 감염증의 무서운 점은 증상이 전혀 없는데도 감염된 사람이 많다는 것이라며 이미 자신은 감염자일지도 모른다는 의식을 특히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여러분이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 지역에서 도시나 도로를 봉쇄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전차와 버스 등도 계속 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의료 체계와 관련해서는 경증 감염자 수용을 위해 간토 지역에 1만실, 간사이 지역에 3,000실의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초진에 대해서도 온라인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이날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은 1시간 이상 이어져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회견 중에 가장 길었다. 한편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이날 긴급사태 선언 후 기자회견에서 시설 이용 제한 등을 요청하는 대상은 중앙정부와 협의한 뒤 오는 10일 발표하고 1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필 일본 vs 뭐 어때 한국 진단키트 수출 여부 두고 갑론을 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키트의 일본 수출을 두고 누리꾼들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진단키트 일본 수출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핀테크, LED 제조기업 라이브 파이낸셜은 7일 진단키트 생산업체 솔젠트와 일본 독점 판매권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솔젠트가 생산한 진단키트는 라이브 파이낸셜을 통해서만 일본에 수출할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진단키트를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되면서 일본으로의 수출이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였던 점을 언급하며 일본 수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반면 일본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인 만큼 그 대상이 일본이더라도 진단키트 수출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일부 누리꾼들은 한국에 진단키트를 요청한 국가가 많아서 일본 말고도 수출할 곳은 널렸는데 왜 굳이 일본에 팔아야 하냐.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 승인해주면 실망할 거다. 승인하더라도 다른 나라부터 순서대로 수출하자. 이 시국에 진단키트를 호락호락 그냥 내주냐 등 일본에 수출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그러자 또 다른 누리꾼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함을 내세우며 수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약품 수출을 감정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 감염병 진원지가 가까이에 있는 것도 우리나라엔 좋지 않다. 코로나는 전염병이라 일본인이 한국에 직접 안 들어온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 전염시켜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기에 진단키트 수출이 필요할 것 같다. 전염병은 얘기가 다르다. 전 세계가 안정돼야 끝난다 등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진단키트명을 독도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처럼 수출은 하되 다른 나라보다 비싸게 팔고 제품명은 독도로 하자. 컵표기에 일본어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으면 한다.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해서 팔면 용서해주겠다 등의 조건을 내세우기도 했다. 누리꾼들의 설전과는 달리 특정 국가로의 수출만 제한하는 건 어렵다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긴급 사용 승인된 5개 제품은 생산량이나 수급량 등을 감안해 수출을 결정한다. 연소도 국가를 지정해 수출 허가를 내주진 않고 허가를 받은 업체는 어느 국가에든 수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으로의 수출이 결정된 것 또한 아니다. 라이브 파이낸셜 측 관계자 솔젠트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라이브 파이낸셜이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일 뿐 판매에 대한 부분은 별도 협의를 거쳐야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제 그들은 대가를 지불할 때가 됐다. 한국 진단키트를 일본으로 수출해야 합니까?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평소 한국 비난에 앞장서던 일본 산케이신문도 한국의 대응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산케이신문은 5일 한국 감염 경로 9할 파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대량 검사와 감염자의 행적을 철저하게 추적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의 증가세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달 2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회담한 투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한국의 대응에서 배우고